보기 위해서 개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일반 리츠와 이제 CR 리츠 그럼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결국 일반 리츠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본금도 예전에 처음 2001년 당시에는요. 500억 이상이어야지만 설립이 가능했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또 계속해서 개정이 되면서 5억까지 떨어진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일반 리츠의 경우는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리츠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발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CR 리츠는 아예 취득세, 등록세가 없어요. 면제를 시켜줬지만 일반 리츠는 한 50%밖에 면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인데요. 일반 리츠는 실체상의 회사였어요. 실체상의 회사로 자, 뭘 면제해주지 않았냐면요. 법인세라는 걸 내야 됐었는데 요 CR 리츠는요. 서류상의 회사예요. 명목상의. 자, 얘는 명목상의 회사로서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었어요. 법인세를 아예 면제시켜줬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법인세 때문에 일반 리츠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였었어요. 왜요? 법인세는 소득세죠. 그 회사의 소득에 의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잖아요. 근데 보세요. 리츠 회사가 여기저기 분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그럼 그 수익에 의해서 법인세를 내겠죠. 소득세를 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익의 90% 이상을 다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죠. 그럼 이 주주들도 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또 내야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바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일반 리츠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또 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그러면 야 일반 리츠 너도 혜택을 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 개정이 되기를 그럼 일반 리츠 너도 CR 리츠처럼 명목상의 회사로 서류상의 회사로 자 만들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법인세도 면제해주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해서요. 자 하나가 다시 새롭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실체상의 회사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자 하나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그럼 원하는 대로 둘 중에 원하는 걸 그냥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요. 결국은 이 일반 리츠가 몇 개로 나뉜 거죠.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말은 지금 현재는 그러면 리츠가 몇 가지가 있는 거죠. 리츠의 유형에는 이제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 리츠가 둘로 나뉘면서 세 가지가 돼버렸어요. 이 중에 유일한 실체상의 회사는 자, 얘 하나죠. 자, 얘 실체상의 회사는 건물도 있고 직원도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자기가 직접 관리한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그럼 너는 자기관리 리츠라고 부르자. 그래서 얘는 자기관리 리츠라고 부르고요. 자, 그럼 너는 자 서류상의 회사니까 자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죠. 결국 서류상의 회사들은요. 자산관리 회사에다가 위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그래서 너는 위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름을 붙이기를 위탁관리 리츠라고 하자. 자, 위탁관리 리츠라고 부르자. 그죠? 그리고 너는 그냥 그대로 CR 리츠, 기업 구조조정형 리츠다라고 부르자. 자, 그래서 바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리츠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거기에 자 기업 구조조정형 리츠, 자 CR 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우선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유형해 보세요. 자, 585페이지 투자 대상에 따른 유형이네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소유형 리츠다라는 부분은 다른 말로 우리가 지분형 리츠다라고도 부르는데요. 결국 얘네들의 차이는 이거예요. 리츠 회사가 분산 투자를 할 때 어떤 자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겠는가,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느냐라는 차이인데요. 자, 이 소유형 리츠, 다른 말로 지분형 리츠는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부동산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거의 한 75% 이상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경우를 자 바로 이게 소유형 또는 지분형 리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했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수익이 임대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 대출형 리츠는 우리가 다른 말로는 저당형 리츠, 모기지형 리츠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저당에다가 더 많은 그저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를 저당형 리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과 이 모기지, 그죠? 저당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혼합해 놓은 형태로 혼합형 리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가로 2번에 가시면 자 환매 여부에 따라서요. 개방형 리츠와 폐쇄형 리츠가 있는데요. 얘네들의 개념 차이는 뭐냐면
자, 리츠 회사의 주식을 샀죠. 투자자들이. 그런데 그 회사에다가 직접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회사에다가 직접 환매를 요청할 수 있으면 개방형이지만 회사에다가 환매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자유롭게 그냥 팔아서 자, 회수를 해야 되는 자금을 그런 경우를 폐쇄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에다 직접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차이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사시면 자, 회사에다가 직접 환매를 요청하는 게 아니죠. 그냥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회수를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리츠 역시 무슨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폐쇄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넘겨서 보시면 자, 존속 여부에 따라서 자,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냐에 따라서 무기한부 리츠와 기한부 리츠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자, 가로 4번의 회사형 리츠와 신탁형 리츠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죠? 자,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요? 회사형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 그랬죠? 회사형.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회사 형태로만 설립이 가능한 회사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효과 부분에 가시면 투자자의 측면에서 간접 투자의 장점들인데요. 자, 1번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주식 투자 형태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투자의 최대 약점인 황금성이 좋아지죠. 시장에서 우리가 폐쇄형이라고 해서 황금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현금화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부동산에다 내가 직접 투자했을 때는 잘 안 팔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 그래서 이 황금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면 간접 투자는 그 황금성이 보다 좋아진다라는 자, 그런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리츠 회사는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 제도적으로 투자자에 대한 안정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점, 또 부동산 전문가에 의한 투자인 점, 또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의 직접 투자보단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더라. 자, 또 3번에 소액으로 수익성이 좋은 대규모 부동산에 결국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셈이고요. 또 4번에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내가 직접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사라질 수 있고요. 또 5번에 부동산 투자의 주식에 투자한 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 있다. 자, 지금 지분형이죠. 주식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배당을 받는 형태죠. 자, 우리나라는 90% 이상 배당을 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자, 이 지분금융의 단점은 뭐예요? 원금이 안전한가요? 아니죠. 때로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자,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넘겨서 보시면요. 588페이지 가로 2번에 부동산 시장의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1번에 각종 정보 공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 인프라 구축 및 부동산 시장의 투명해지는 효과가 발생을 한대요. 자, 주식회사 형태인 리츠 회사가 활성화돼 버리면요. 자, 그만큼 투명성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외국계 회사들이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자금을 많이 투자를 해주려고 할 거란 얘기요. 자, 그래서 바로 외자 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확대되고 또 탈세 같은 것을 주식회사 형태로 그대로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번 리츠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의 발행을 통해 자본금을 모집함으로 자본시장의 규모가 또 확대되는 효과를 자,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밑에 내려가시면요.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일반 국민들도 소액 자금으로 고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해진 거죠. 자, 그래서 부동산 소유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또 이득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의 입장에서 처리가 어려운 매물 부동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부동산 이 리츠의 어떤 장점들을 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의 중요 내용이다라고 했어요. 특히 이 리츠 부분은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고 했죠. 일명 리츠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법상의 내용들이 시험에서 출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작년에 또 많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 해에 개정된 내용이 그 해에는 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나 이렇게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요. 특히 이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에서 달라진 부분, 작년에 그저 달라진 개정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중요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오른쪽에 589페이지 보시면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법상의 자, 중요 내용이다라고 해서요. 자, 거기에 목적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로 2번의 정의 부분에 보세요.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 그 박스에 표에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라고 했지. 현재는 어때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 둘이 일반 니츠가 나뉘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만 유일한 실체상의 회사지, 나머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또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일명 CR리츠라고 했죠. 얘네들은 다 명목상의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위탁, 그죠? 리츠의 형태가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자산관리회사라는 것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체상의 회사는 상관이 없겠지만, 자, 이렇게 명목상의 회사들은요. CR리츠도 마찬가지고요. 직원이 없죠. 건물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관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자산관리회사가 자,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관리회사는요. 자, 참고로 자본금 70억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고요. 전문 인력을 자, 5인 이상 확보를 자,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자기관리 리츠도요. 결국 자, 실체상의 회사죠. 그러니까 전문 인력들을 직접 자, 직원들을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확보를 해야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따라서 이 자기관리 리츠 자, 역시 5인 이상 자,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 설립 기관 등 가보시면요. 가로 1번에 설립 및 영업인가.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제5조.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영업인가를 받아야 돼요. 부동산은.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영업인가를 받죠.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여기 현물 출자에 의해서 설립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자본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든지